코로나19 어제 하루 26명이 신규 확진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지금 심상치 않은데 교수님, 지금 최근에 한 20명대, 30명대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오히려 더 폭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이번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국화 양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다양한 직업군, 또 하나는 차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지금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08명이라고 하고 또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애초 알려졌던 6곳에서 추가로 3곳이 확인이 돼서 9곳이라고 하거든요. 전파가 상당히 넓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부산의 클럽에서도 또 광안리나 이런 곳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또 홍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국화의 경향을 확실히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점, 또 젊은 분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성소수자 클럽이 관여해서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태원 클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전국의 클럽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 현실화된 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이제 직업군들이 이 클럽에 갔다가 지금 좀 지역사회에 전파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특히 지금 학원 강사가 수강생과 학부모, 심지어 동료 강사 이렇게 지금 2차 감염을 시켰다, 인천에서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갔다 오고 나서 할머니에게 옮긴 경우, 또 갔다 오고 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심지어 1살짜리 아이에게도 옮긴 경우,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수도권에서 시작이 되어서 수도권에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적인 양상으로 생기고 있고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아직까지 최대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고등학교 등교 개학이 조금 있으면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 수년되긴 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태원 클럽에 고등학생도 지금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된 거는 현재 한 건이지만 한 건만 아닐 것이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가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이 상당히 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이 클럽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대면 수업을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파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음성이 나왔고 본인이 만일에 감염이 된 게 확실하다고 하면 양성이 나왔을 시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학생만 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긴 연휴 기간이 있었고 지금 이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명백히 고등학생이 갔다 왔다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다른 고등학생,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등학생이 갔다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원 강사의 학생까지 지금 다양한 지금 확진자 나오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30대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오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한 50여 명 정도 진료를 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해 보여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이나 특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퇴근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본인을 통해서 그 의료시설에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면서 군 복무를 공중보건의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충분히 그런 경각심이나 책임의식이 없이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고 양성 확인을 받았는데도 한 50여 명대는 환자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의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책임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안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회에 확실한 경고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이런 공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강력히 검토하기를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의 추적을 특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이제 인천의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기 조사 때 본인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그러고 방금 얘기하신 이 공중보건의도 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정부로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은 이태원 클럽에 관여된 그런 클럽들이 성소수자 클럽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낙인 효과가 무섭거나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인식 이런 게 무서우니까 이제 숨기 위한 의도로 본인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낙인을 찍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양지로 나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우선 좀 마음은 좀 언짢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조하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성소수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데 관여한 것 때문에 본인도 이제 덩달아서 혹시 잘못 낙인되고 오인될까 봐서 스스로들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그런 염려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역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협조하시게 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숨기보다는 나오셔서 당국이 요청하시는 대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사태가 잘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지 낙인 효과에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 두 분들은 그런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협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또 지금 우려됐던 3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0대 남성과 이제 밀접 접촉한 20대 남성이 이제 노래방에 갔는데 이 노래방에 방문한 또 1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가 계속 엄중해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차수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서 차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과 비해서 이동이 자유롭고 접촉이 자유롭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클럽이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왔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미 이태원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났고 감염되신 분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면서 더 자유로운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감염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우려가 더 커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사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좀 더 정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이 도봉구에 사는 10대 참 이게 문제인 게 보니까 그 확진 판정을 어제 받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좀 동선을 봤더니 독서실과 PC방 독서실을 다녔어요.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4차 감염까지도 우려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사회 전체가 위험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렇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마스크의 어떤 차단 효과 같은 거는 4.15 총선을 통해서 확실히 검증된 바도 있고 예, 예.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경각심도 좀 이완이 되시고 긴장도 좀 이완이 되시고 이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좀 이제 등한시하고 예, 우리가 예. 그런 걸 사회에서 봐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학생도 젊으니까 본인이 감염된 것을 몰랐을 거고 네.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공부한다고 독서실에 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학생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예, 예. 근데 정작 이제 지나놓고 보면 사회가 상당히 완화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접촉이나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남에게 전파시키는 양상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안 되면서 우리의 발생 양상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니까 좀 더 안이하게 예. 다른 단계로 이행하면서 생긴 그런 일종의 부작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코로나19 현황 설대우 교수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